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금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희입니다. 자, 태풍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을이 성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한밤에 선선한 기분 다들 느끼셨을 텐데요. 습도도 낮아서 무척 쾌적합니다. 한낮에도 26도 선에 머물면서 성큼 다가온 가을 느끼기 참 좋은데요.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 오존 농도도 보통 단계, 또 미세먼지 농도도 좋은 단계를 보이겠는데 다가오는 주말도 오늘과 비슷하겠네요. 다만 일요일 밤부터 또다시 올라오는 태풍의 영향으로 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날씨 정보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도 잠시 뒤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시 또 코로나19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또 강원도는 문화계 소식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강원도 곳곳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이재민은 52세대 93명, 또 일시 대피자도 342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 침수와 낙과 등의 농작물 피해도 잇따라서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는 모두 80헥타르로 확인됐습니다. 원주 내 코로나19 확진자 일부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시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지정면에 거주 중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나흘째 감염 경로가 여전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주시의 감염 경로 일명 깜깜이 확진자가 9명에 달하면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원주시 관련 예산은 1조 2,75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주요 현안 사업을 보면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495억 원을 비롯해서 여주 원주철도 건설에 108억 원, 국립원주과학관 건립에 15억 원 등입니다. 원주시는 총 사업비 증액 등 해결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지역 정치인과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예산 추가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원주 지역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어제 2명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누적 확진자 수가 110명에 달았고요. 또 어제를 기준으로 아직도 서울 광화문 집회 관련해서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13명에 이탈한다고 합니다. 오늘 또 그 상황 좀 점검하도록 하죠. 김민주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추가 확진자 이제 2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누적 확진자가 110명을 기록하고 있군요. 네, 현재 원주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10명이고요. 현재까지 퇴원한 환자는 1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발생한 추가 확진자 2명은 자가격리 해제 전 실시한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인데요. 원주시는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가 지난 뒤 해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원주의료원은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현재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환자 상태에 따라 강원도에서 병상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원주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 운영하도록 했는데요. 코로나19 환자를 수용하기 위해 원주의료원의 응급실이 폐쇄됨에 따라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과부하 상태라고 합니다. 이에 원주의료원 응급실을 정상 운영하고 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요. 원주시는 우선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제되어야만 응급실도 정상 운영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원주의료원의 코로나19 환자를 우선 수용하고 추가적으로 병상이 부족한 응급 상황일 경우에는 생활치료센터를 가동하겠다는 것인데요. 또 다음 주말까지 원주의료원에 38개 병상이 추가 확보되는 만큼 앞으로 상황을 지켜본 뒤 생활치료센터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현재 원주의료원의 가용 병상 수가 23개가 현재 가용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38개가 추가로 확보될 계획이라서 지금은 이 감염병 전문 병원으로 지정을 받은 상태라서 감염병 전문 병원이 되면 응급실을 열을 수가 없습니다. 52병상을 가지고 감염병 전문 병원이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자 환자도 받고 일반 환자도 받고 그런 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감염병 전문 병원이기 때문에 응급실을 바로 열 수는 없다. 다만 이게 병상 수나 이런 걸 다 봐서 감염병 전문 병원에서 해제가 돼야만 응급실을 개소할 수 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태를 봐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해지하고 응급실을 가동하는 그런 것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상의해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해지하고 그렇게 되면 대체 시설로 이제 생활치료센터나 이런 거하고 연계해서 아마 검토가 이루어질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그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마 그런 것도 분석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어제 2명의 확진자가 추가 발생했습니다만은 자가격리 해제 전에 실시했던 진단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 확산의 우려는 이제 좀 적습니다만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서울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원주시에 13명이 달한다. 좀 이 부분이 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또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네, 원주 지역에서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5명이었는데요. 지난 2일 15명 중 2명이 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현재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주소가 확인된 5명은 경찰관과 동행해 자택까지 찾아가 검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5명 가운데 2명은 검사를 거부하고 부재중으로 인해 5명 모두가 검사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에는 연락처만 기재돼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파악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중대본에 소재지 파악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처벌 방안을 따르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또한 전체 확진자 가운데 9명의 확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했는데요. 어제 진행된 원주시청 코로나19 상황 브리핑 내용 듣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받은 게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경찰을 동원해서 같이 현장에서 검체를 채취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 주소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9명이 어떻게 감염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GPS라든지 보통 이제 발열되면 전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는 전파시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열이 되면 그날 포함하면 3일 동안을 역학조사를 진행하는데 그 이전까지도 저희가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다가 요청을 해야만 그때부터 GPS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 같이 요청해 놓은 상태에서 더 노력해보고 아마 그래도 나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9명의 확진자는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소위 이야기하는 깜깜이 확진자 아니겠습니까? 감염 경로가 어디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을 이제 그 어디에서 감염되었는지 좀 더 추가적인 이 조사가 이제 힘들다는 것인데 이 부분도 이제 좀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마스크 착용이 이번 그 재확산에 있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진정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또 분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신고 건수도 상당한 수가 또 접수되고 있죠. 네,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또 위반 행위로 발생한 검사와 치료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 안전신문고 홈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관련 별도 메뉴가 추가됐는데요.
이 홈페이지를 통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코로나19 감염 위험 요소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소와 함께 사진을 첨부하면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모임이나 마스크 미착용 등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7월 14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홈페이지에 접수된 코로나19 관련 신고는 131건인데요. 원주시에서는 이 기간 동안 21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신고 건수 대부분은 마스크 미착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또 이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원주시에도 매일 이제 이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자,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좀 진정이 되면서 오늘부터 그 브리핑도 종료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원주시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좀 상황에 대한 좀 그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호전되고 있다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이 브리핑 다시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안내한다고 합니다만은 그런 재개되는 브리핑 좀 소식을 안전했으면 좋겠네요. 또 김민주 리포터도 구단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네, 제8호 태풍 또 제9호 태풍이 연달아 발생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제10호 태풍입니다. 하이선이 한반도를 남에서 북으로 관통하면서 지나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벌써 이제 연이어서 태풍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요. 자, 아직은 이동 경로 유동적이어서 무엇보다도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죠. 좀 전반적인 기상 상황 또 전망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의 하민화 주무관 연결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태풍 마이삭이 어제 동해상으로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만은 바로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제8호 태풍이죠. 바비. 이 태풍이 좀 차이가 있었습니까? 네, 바비의 경우는 비보다 바람이 강했고 태풍의 강풍 반원이 우리나라까지 깊이 들어오지 못한 반면 마이삭은 우리나라 부산 남서쪽 해안으로 상륙하여 동해안 내륙에 위치하였다가 동해시 앞바다로 진출함에 따라 태풍 북쪽 강한 비구름대의 영향을 받았기에 강원도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강원도에 내렸던 강수량은 어느 정도였고 또 풍속도 좀 어느 정도 기록했는지 궁금하군요. 네, 마이삭의 영향으로 9월 2일 0시부터 9월 3일 18시까지 미시령 496, 진부령 491.2, 양양 333.5mm로 강원 영동으로 매우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요. 원주 치악산 88.5, 영월 상동에 95.5, 안흥 85, 평창 면원으로 72mm가 내렸습니다. 특히 양양의 경우에는 9월 2일 저녁에 1시간에 이제 125mm의 매우 강한 강도의 강수가 기록되기도 하였고요. 바람은 최대 순간풍속 미시령 초속 42.8m, 설악산 초속 41.4m, 정선 사북은 초속 37.5m, 원주 백운산 초속 29.1m를 기록하였습니다. 네.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자, 또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태풍이 지나간 뒤에 10호 태풍이에요. 또다시 이제 하이선이 바로 그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 예상 진로가 어떻습니까? 네, 지금 하이선은 일본 남쪽 해상의 31도 고수원역에서 빠른 속도로 발달하여 북서진하여 우리나라 부근으로 접근해서 7일경에는 남해안으로 상륙하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높은 확률 중 하나의 경로입니다. 이에 따라서 태풍 하이선의 간접 영향으로 모레 6일 일요일 오후부터 강원 남부에 비가 시작되어 밤에는 강원도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요. 태풍이 북서진하면서 강원도에 영향을 계속하게 주어서 다음 주 화요일 8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수축과 확장 여부에 따라서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경로가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최신 태풍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태풍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미 그 피해를 입은 지역들 더욱더 이제 태풍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어떤 점을 더 각별하게 신경 써야 될까요? 네, 태풍으로 이제 강한 바람과 많은 양의 비가 예상이 되면요, 다음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이나 입간판,
선별진료소 등의 야외 시설물의 파손과 낙하 등의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대비를 부탁드리고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산사태와 그리고 많은 양의 비로 인해서 저지대 침수, 하수 범람과 함께 만약 태풍으로 동해안의 폭풍 해일과 월파까지 예상이 된다면 해안 지대는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전면 수렴대에서 형성된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양양에 시간당 125mm를 내릴 때 태풍은 아직 제주 서귀포 남동쪽 해상에 위치하였던 경우를 꼭 염두하셔서 태풍이 아직 강원도 부근을 지나고 있지 않더라도 태풍 전면 수렴대의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강원도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태풍의 진로가 약간만 달라져도 영향을 받는 지역의 강수량과 강풍 강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항상 최신 기상 예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잇따라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좀 앞으로 태풍 전망 어떻습니까? 네, 우선 참고로 작년 가을철 태풍은 16개가 발생하여서 그중 3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는데요. 제10호 태풍 하이선은 올해 가을 들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첫 태풍이며 장기 전망으로는 올가을 태풍은 평년 수준인 하나에서 2개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에 대한 장기 전망이 9월 23일 날 추가 분석되니 앞으로의 장기 전망에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의 하민화 주무관이었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문화계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 문화부의 이현정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원주 한지문화제 이 코로나19 때문에 온라인 축제로 열리고 있는데, 근데 개막을 하면서 아주 호응을 얻고 있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당초 5월에서 9월로 연기해 온라인 축제로 열리고 있는 원주 한지문화제가 3일 개막하자마자 체험 키트가 매진되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원주 한지문화제위원회는 축제 첫날인 어제 홈페이지 오픈 8분 만에 준비된 한지 체험 키트가 전량 매진되고 홈페이지는 접수 폭주로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한지 체험 키트는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32호 원주 한지장 장응렬 씨와 한지 작가들이 제작한 한지 키트 7종으로 1270세트를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한지가 가진 촉감, 또 부드러운 감성, 전통성, 또 온라인으로 만나는 한지와 하이테크 기술인 온라인 축제의 성공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는데요. 축제를 주최하는 한지 개발원은 이번에 매진된 한지 체험 키트를 교육용 교구로 개발해서 온 오프라인에 시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축제가 26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네, 26일까지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마련했습니다. 이 원주 출신 정지연 작가의 생명의 근원전, 한지와 당나무 미디어 아트가 결합하는 융합 전시가 있고 또 전국의 한지 작가가 참여한 종이의 환영전이라고 김혜경, 김은희, 김원자 등의 작가가 한지 설치 미술과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조화를 시도한 전시를 선보입니다. 또 대한민국 한지대전 우수작 95점이 3D 기법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전시되고 지역 777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청소년 창작 공모전 등도 열립니다. 이 장응열 한지장의 한지 쓰기 시연은 동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이외에 한지 마스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안전키트 기념품 개발, 또 원주사랑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배포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이제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그 비대면으로 가는 행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런 그 온라인 활동들이 요즘 많이 또 각광받고 있는 것 같아요. 원주문화재단도 이 포스트 코로나를 테마로 이 청년문화 기획자들이 고안했던 활동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이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원주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청년 문화기획자 교육인 2020 GG대 프로젝트 뉴페이스 실행 실습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포스트 코로나를 주제로 진행돼서 5월부터 진행된 기초교육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4개 팀 중 최우승팀으로 뽑힌 찐 토박이 팀의 3-2-1, 싹3 투어 원주가 선정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 코로나19로 지친 청년 신청자들에게 원주 담은 키트, 청년 DIY 키트를 보내는 방식으로 펼쳐지는데요. 이 6일부터 9월 20일까지 선착순 100명으로 신청을 받는 원주 담은 키트는 원주 속의 원주, 321이 소개하는 원주를 주제로 한 그러니까 원주의 상징물로 만드는 입체 카드 조립책, 또 취향대로 만드는 원주 여행지도, 원주 뮤지션들의 음악 처방, 동네 책방에서 날아온 책 한 구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원주 청년 사업가들이 직접 구성한 청년 DIY 아트는 9월 20일까지 선착순 50명으로 신청을 받는데 또 모빌 만들기, 나무 반지 만들기, 촬영용 방향제 만들기 구성되고 참가 신청 방법은 온라인상으로 검증이 된다고 하니까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소식 하나만 더 듣죠. 이 칠봉서원, 강원도 4대 사익서원 중 하나라고 합니다만 이 칠봉서원 복원이 본격화된다는 또 소식이 있군요. 네, 강원도 4대 사익서원 중 하나인 원주 호전면 4년리 칠봉서원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원주시는 50억 원을 들여서 강원도 기념물로 지정된 칠봉서원 복원 사업을 2022년 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7만여 제곱미터에 대한 문화재 발굴 조사에 들어갔고 확인된 유구를 기초로 복원 설계 등 절차를 거쳐서 내년 5월께 정식 공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칠봉서원 복원 후에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구역 일대에 한옥마을을 조성하고 또 빼어난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 문화시설을 추가로 갖출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사익서원은 조선시대 국왕으로부터 편액, 서적, 토지, 노비 등을 하사받아서 그 권위를 인정받은 서원으로 지역 인물에 대한 교육 기능 등을 수행한 교육기관입니다. 칠봉서원은 1624년에 지방 유림에서 원천석, 원호, 정종영, 한백겸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요. 1673년 칠봉서원으로 사익됐고 1868년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헐리고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